예,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입니다. 어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의 재산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공정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파장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에 오늘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하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님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매우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비율을 평가할 때 현실을 반영해서 그 비율의 분자와 분모를 모두 공정가액,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가액, 즉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향후 5년 동안 매 20%씩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의아해하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규제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율하면 이제 분모와 분자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분모에는 이제 총자산을 넣게 돼 있고 분자에는 이제 규제가 되는 내용인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액 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액을 적어서 그 비율이 이제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제 건전성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것도 분자만 유가증권을 취득 원가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분모는 시가평가하고 분자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자동적으로 낮아지고 보험회사는 아무 일을 안 해도 이 규정을 다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회사는 딱 한 군데입니다. 생명보험회사 하나,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하나,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정확히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한 벌주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친다. 그리고 국제적 관행에 맞도록 그리고 다른 금융업권의 관행에도 부합하도록 고치자라는 이제 건설적인 의미가 있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매각하면 되도록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벌써 이제 사실은 조용한 가운데 이미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법안이 실제로 정무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주선입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너무 많은 신용공여라든지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 위험은 필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들어서 모든 규제가 암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규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예전에 그 카드 발행을 굉장히 완화했을 때 그로 인해서 2003년에는 대규모의 어떤 카드채 부실 사태가 났고 또 상당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요. 2005년도에 그 제로베이스 금융개혁 이후에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한 그 피해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파생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아서 키코 같은 굉장히 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파이시티 사건이라든지 작년에 다들 아다시피 동양증권의 무분별한 그 어음이라든지 CP 그리고 회사채 동일 계열사 세채를 마음대로 팔아서 그 피해는 또다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보험법 개정은 보험회사나 일반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서 그 피해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막고 특히 적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삼성증권이나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그만큼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면에서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번 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기대하고 힘껏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조속으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활성화로 돌아섰습니다. 또 최근에 얼마 전에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규제를 암덩어리다라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됐는데 그 입법과 또 정책들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재벌의 이 지배구조 상속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되어 있고 이런 재벌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벌의 예외가 있는 것들은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IMF 때 이 자산 규제 관련해서 다른 금융 업종들은 모두 공정가액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상부에서 또 선부에서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 발전, 특히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이런 보험업법 개정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실련과 시민단체와 그리고 이정호 의원 이렇게 함께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4분의 국회의원이 같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때 기존의 취득원가 방식을 지향하고 국제적 기준과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맞춘 그리고 또 업무 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춘 시가, 즉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관한 관심과 또 뜻을 같이 나누고 또 내용을 조언해 주신 오늘 장홍배, 백주선, 김한기 위원님 그리고 전성인 교수님 그리고 또 경제개혁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혹자는 장기적 투자를 특성으로 하는 보험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 이렇게 평가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때 그 24개의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만 24개의 보험사와 다르게 기준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화재가 이 자산운용 비율 규제에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혹시 목적이 있었나라고 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글로벌 스탠다드와 금융업의 철저한 건전성, 기타 기준에 맞춘 그 방식에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사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 투자만 하는 것으로 말씀해 보이는 듯한 그런 반박은 결국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외국인에게 넘어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도 어떤 분이 신문에서 반론한 것을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을 보면 7.2%의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2대 주주는 한 3% 정도의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의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통째로 넘어가서 큰 금액이 한 외국인에게 지배 의결권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또 걱정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업법에서는 한도 초과할 때 1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처리해야 하는 그 규정을 좀 완화해서 개정안에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과 매년 20% 이상씩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여유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이 됐다 생각합니다. 또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년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의견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더 여유 있는 기간과 그 충격을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업법에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그런 에 대해서 이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MF 이후에 취득원가로 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는데 특정 기업이 이미 그때 당시에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하게 되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대로 이것은 놔뒀다. 그것이 지금 규정상의 내용에 거의 제가 유일하게 체크한 역사적 연유입니다. 만일 그 특정 기업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리고 또 국민이 아끼는 삼성이 아니었어도 그대로 놔뒀을 것이냐라는 그건 점의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 비정상적 기준을 정상화해서 우리의 금융정책과 금융기조가 한 라인에 서서 같이 동반해서 시장이 커가고 정상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의제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이 점에서 판단하셔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금융 전문가들,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